국민학교, 그 당시는 국민학교,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한 5학년, 6학년 그때에 아마 6.25 사변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물론 인민군을 보지도 못했지만은 대구로 이제 서울 분들이 되게 피난을 왔어요. 피난을 와가지고 우리 친척 중에 사촌 그 매형되는 분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분이 영화 미술을 합니다. 영화 미술을 해서 그 당시 우리 한국 영화가 발전하기도 전이었지만 영화 미술에 대한 굉장한 그 포부를 가지고 있었고 또 피난 와가지고 또 그런 그때 이제 피난 왔을 때는 전국의 예술인들이 대구에 다 모였습니다. 대구에 인민군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뭐라고 그럽니까 예술인 동맹이가 집단이 전부 모여가 있다가 종군화가단, 종군음악단 뭐 이런 식으로 모였습니다. 그래 모여가지고 했을 때 우리 그 동네에 저희들이 이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피난 와가지고 잠시 살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이제 그 영화 관계, 영화 미술 관계 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어릴 때 봤습니다. 보고 미술에 대한 막연한 그런 동경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물론 그것이 직접적인 그거는 아니지만은 저한테 이제 한쪽에 미술이 자리를 잡았었죠.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미술반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은 소삼영 선생님이시라고 옛날 사범학교 출신들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셨을 때 그때 선생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분 밑에서 미술반 했고 특히 이제 기억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했는 그런 아주 떠들썩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미술반에서 그 아이젠하워의 초상화를 집어넣은 포스탈 웰컴 아이젠하워 여기에 대해서 그런 걸 그리고 했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마 그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또 미술에 대한 굉장히 자신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중학교 말쯤 이제 중간쯤 돼 가지고는 우리 살고 있던 동네가 영선못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영선못을 모르실 줄 압니다. 그 영선못은 영선시장입니다. 지금 거기에 큰 못이 있었습니다. 큰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얼음이 열면 그때는 추워서 얼음이 다 얼어서 모두 동네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우연히 거기에서 많이 접하게 돼 가지고 스케이트를 타고 운동을 또 열심히 했습니다. 운동하는 시절도 있었고 또 그 스케이트를 타면은 겨울에는 그렇게 되지만 얼음이 없기 때문에 여름에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운동이 좋을까 해서 그때 그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택한 것이 사이클입니다. 자전거 그때 물론 우리나라 자전거 생산이 거의 없었을 때입니다. 없을 때 일본서 가지고 오고 뭐 이런 시절인데 그런 거를 해서 사이클도 탔고 중학교 때 늦게까지 그걸 하다 보니까 물론 재미도 있었지만 또 공부하는 데도 많이 지장을 받았겠죠. 미술도 가고 또 하나 제가 많이 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운동도 했지만은 이제 그림도 했고 또 하나는 그때부터 사진에도 굉장한 취미를 가지고 사진도 어떻게 보면 미술인데요. 사진도 직접 집에서 현상할 정도로
상당히 깊숙이 빠져들어간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 운동으로 말하자면 그때 최고의 목표인 올림픽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고등학교도 괜찮은 학교였는데, 그 미술은 이제 그때 고등학교에 가서 또 미술반에 있었습니다. 그때 미술반이 상당한 우리 그 동창들 중에서도 많이 그 활동하던 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은 전부 대체적으로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전부 법대를 가는 분들이 있었고, 나는 이제 거기도 언젠가 한번 내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학원사에서, 학원사라면 옛날에 유명한 잡지였습니다. 거기서 주최하는 미술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특선 이상의 장려상을 받아서 이제 학교로서는 괜찮은 인재다 하고, 미술회 쪽에서 미술 선생님이 김수영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거기서 미술대학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학교가 그때는 뭐 서울 이외의 대학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술과를 택하는 거는 전혀 없었고, 그중 서울도 서울대학, 그 다음에 홍익대학, 그 다음에 서라벌예술대학 2년제 서라벌예술대학이었고, 뭐 3개가 다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중에서 올라갈 때 서울대학 원서 하나, 그 다음에 1차, 2차니까요. 홍익대학 원서 하나, 2개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써주셨습니다. 2개 써가지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서울서 여기 떨어지면 저기 간다.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얘기지만은, 그때서 왜 그런가 하면, 그 그림은 그 시험 치는 것도 요새 그치 학원이 많아가지고 학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전혀 깜깜한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지방 학생은. 그러니까 무엇이 어떻게 될지 가서, 사실은 나중에 학교 다닐 때도 목탄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처음 봤을 정도니까요. 지방에서는 그런 것도 잘 못하는 거니까, 접하지 못할 때,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다행히 됐습니다. 그 당시로는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을 치면은, 1차는 그때는 미술대학 하면 전부 순수 회화 쪽입니다. 지망하는 사람들이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 한동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지금 중요한 건 응용미술입니다. 응용미술을 우리 생활하고 직접 매개를 씌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학과인데도 그것이 순수 회화는 사실 배고픈 쪽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졸업할 때쯤에서 이제 그런 걸 알아가, 응용미술 하는 분들은 온갖 취직을 다 하고 나가지만, 우리는 고작 나와야 그저 중고등학교 선생님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그것이었지만은, 미술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이 근본이 순수 쪽, 그 예술 쪽, 순수 예술 쪽, 이런 걸 지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 뭣도 모르고 하여튼 그림을 그려야 된다. 아마 집안에서는 정말 깜짝 놀랐죠. 내가 원래 하나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인데 우리 누님은 한 분 계셨는데, 누님은 동국대학의 불교 철학관계에 박사까지 하신 분, 나하고는 나이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10살 가까이 떨어진. 옛날엔 홍진하다가 전부 죽습니다. 홍진하는 바람에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 형들이 있었는 모양인데 한 두셋은 다 잃어버리고 늦게다 이제 저를 낳았는데, 어찌 보면 집안에서는 귀한 자식인데, 또 호르몬이 낳아두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호르몬이 낳아두고 서울 간다니, 그것도 깜짝 놀랄 일이고, 거기다가 한다는 게 환쟁이, 그게 뭐야? 환쟁이라는 거야. 그것도 깜짝 놀랄 일이고. 그래서 그래도 난 내 생각은 뭐 그런 대로 생각이 있어서 가기는 갔습니다만, 나중에
그것이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막 보람 있는 일들을 할 때는 집안에서도 그 참 그런 것도 있구나, 잘 갔구나 하는 걸 이제 얘기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었다는 조건은 다른 게 없습니다. 호르몬이었기 때문에. 호르몬이고 혼자 컸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어머니를 이겨낼 수 있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더 아버지가 계셨다든지 뭐 이렇게 완고한 그 같으면 힘들었을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붓을 꺾고 우리 그 동기들도 보면은 미술을 잘하는 동기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다른 데로 국문과로 법과로 이렇게 다 돌리고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렇지요, 뭐. 그때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했던 것은, 그때 뭐 추상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도 못 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런 그 추상에 있어서도 좀 오래된 이런 추상이지만, 여기 대해서도 그렇게 접해본 일도 없고, 그때 단지 이제 형체를 그대로 이제 옮기는 막 리얼리즘, 그러니까 그런 묘사주의, 거기에서는 좀 탈피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르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르오를 좋아하고 곧 대학에 들어갔어도 르오를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린 형체를 르오가 보면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물론 소재를 가지고 전부 다 하지만 형체를 파괴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매력을 굉장히 느낀 것 같아요. 제가 58학번이거든요. 58학번인데 그 전에 1945년 기점을 해가지고 구미에서 들어오고, 이때 이제 우리나라 처음에 그 불란서에서 외국에서 들어왔던 했던 분이 박서보 선생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계셨겠죠, 한두 분. 박서보 선생이 거기에서 떠들썩하게 전람회를 하고 또 한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소위 그 현대미술에 대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상당히 바람직한 일로 저희들도, 그래서 우리 그 서울대학에서도 그분을 굉장히 또 그분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업적들을 또 따라서 그런 일, 현대미술에 대한 걸 만들고 이게 딱 추종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는데 굉장한 그 노력을 기울였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그 양식이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다 그 나이에, 그 당시 나이에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4학년쯤 되고 하니까 저도 2학년, 3학년 초 전까지는 누드도 그리고 무슨 풍경도 그리고 전부 그런 거 다 했습니다. 모두 지났는데 이제 3학년 2학기 가까이 돼서 이제 내가 가는 방향을 다시 이제 아까 거기 받아들여서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끌고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진 것들이 뭐 기록적으로도 남는 것입니다만은, 뭐 서울에서는 그 백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도 부딪히게 되고, 그것도 3, 4학년 시절에 또 급변적으로 군사혁명 4.19입니까? 4.19도 일어나게 되고, 군사혁명 이전에 그게 대학 3학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접 청와대 앞에 가서 죽을 뻔도 하고 온갖 그 경험하면서 이제 충격적인 그림에 있어서도 충격적인 어떤 사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추상에 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고, 나중에 이제 대구에서 우리 대구에 내 고향에서도 이걸
하는 것이 좋겠다고 자연스럽게 그게 와지더군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이거 내가 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자 해서 그땐 그 화랑도 거의 없었습니다. 뭐 아마 그 뮤에사에서 하나 정도 그 조그마한 화랑이 있는 그 정도 역 앞에 있는 지금 대구 역 앞에 있던 그것만 있었던 시절이 싶은데 그래서 특설 그 화랑을 상공회의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그는 작품이 좀 그때 좀 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통 화랑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상공회의소에 부탁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전시를 하고 대구에 있던 분, 서울에 있던 젊은 대구의 출신들 몇 번 내려와서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했는 것이 대구 어른들한테 이제 이것도 일종의 우리의 이제 일어난 일이니까 그걸 알리고 싶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대구의 또 미술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도 같이 또 불러가 같이 전담회한 일도 또 아마 그 즈음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흥을 일으키고 우리 하는 일을 알리는 것이 전시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알리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대, 30대의 작품을 보면은 그 전위적인 새로운 시대의 도전, 그러한 작품의 내용이랄까 그런 것에 상당히 그 파고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40대, 50대는 그 시대적인 어떤 리얼리티, 시대적인 리얼리티의 추구라고 그럴까. 거기에 절실하게 또 파고드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보고 60대 이후의 작업들은 지금 내가 생각해도 이제는 삶의 어떤 기대감, 내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배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작업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뭐 그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 작업을 하는데 꼭 뭐 내가 그걸 놔놓고 내가 내세를 그려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거, 그 시대에 그 나이에 가지고 있는 감정이 그대로 작업에 녹아 들어가는 그런 걸로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대체적으로 그런 것으로 걸어온 길을 보면은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에 살면서 물론 불교는 지금 내가 믿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 그 속에는 어릴 때부터 깔려 있는 그런 것들이 정신이 들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만달라가 나오고 또는 무슨 카르마라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이 그런.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애 이름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름이 그 애하고 전혀 어떤 관계에 놓인 건 없습니다. 단지 내 정신이 어떻게 녹아 있느냐, 내가 삶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걸 겪어왔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것이 전혀 제목에서 그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 속에 녹아 있는 불교적인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지배할 수도 있고 그 시대에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토라는 거는 안식의 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한데 내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그때 내가 그릴 때는 내세에 대한 거는 생각을 않고 이런 미지에 우리가 가야 될 아주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세계가 여기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겠죠. 그게 아마 꼭 불교적인 어떤 정토를 얘기하는 것도 아닐 거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끝없이 생각하는 그런 것일 겁니다. 무위자연, 더럽혀지지 않는 자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삶의 근원에 대한 걸 굉장히 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물론 뭐 내가 찾는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게 찾아질지는 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근원의 자연은 이런 것이었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제목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목은 아까 그 말씀드렸다식으로 내 생각 같으면 사실 번호만 붙이고 싶어요. 그건 구별하는 데 불과하다고 이래서. 그러나 그 제목 제일 딱한 것이 하나는 모르는 분들은 와가지고 그 제목에 대한 걸 너무 열심히 팔려고 그러는데, 그죠? 하나만 보면 내 삶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물론 평론가들이 하겠죠.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겠지만,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해도 안 되겠나. 뭐 철학적으로 내가 그걸 그림을 그리면서 철학을 갖다가 집어넣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림은 어떤 면에서는 행위고 어떤 표현이고 그런 것들인데, 너무 철학을 가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화가들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은 옛날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은 술도 잘 먹고, 그 다음에 우리 화가들이 붓 꼽고 머리 길게 해가지고, 그래서 참 이렇게 그게 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예술가라고 생각했는데, 예술가도 하나의 여기 생활인이기 때문에 뭐 지킬 건 지키고 서로 그래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글쎄요, 그건 그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런 거는 또 그것이 왔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선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을 안 했으면 나도 또 뭐 머리 길다 안 하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선생에 대한 건 아까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선생이 였기 때문에 더 훌륭한 그림쟁이가 못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모든 건 룰에 따라야 되고, 그걸 룰을 지켜야 되고 하는 게 선생이거든요. 근데 화가는, 예술가는 룰을 깨야 됩니다. 깨야 새로운 게 납니다. 깨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상반되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갈등 속에서 사실은 사는 겁니다. 이걸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 권장도 못합니다. 룰을 깨고 이걸 만들어라 이렇게 권장은 자기가 스스로 할 일이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술 세계는 이건 그렇게 저질러야 됩니다. 뭐든지 저지르고 이렇게 돼야 새로운 게 나온다는 것은, 절대로 그냥 서서히 살아가는 이 가운데는 새로운 거 안 나옵니다. 확 꾸개고 없애고 던져야 거기에 나오는데, 그거 감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나도 그걸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그래서 아마 어떤 데 내 글도 그런 걸 썼지 싶습니다. 선생도 옳게 못되고 화가도 옳게 못됐다는 그런 얘기를. 그게 아마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회고전 뭐 정리해 본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정리하는데 사실 나는 이거 몇 번 안 하려고 얘기한 일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끝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그런 기분도 들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냥 살아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고하고 정리를 한다니까 조금 서글퍼서 정리 좀 나중에 하려고나 자꾸 미뤘다가 결국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만, 근데 해놓고 나니까 부끄러워요. 아직까지는 제가 보면은 내가 뒤에 회고가 할 만한 그런 것이 덜 된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좀 더 해서 회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참 대구에 다 계시고 이런데, 이제는 늙어지면은 기력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생각도 짧아집니다. 모든 것에 뭐라 그럴까, 없던 겁도 생기고, 자동차 운전해봐도 압니다. 그때만 되는 그런 것들도 조금씩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거 하면은 겁이 나죠. 잘 못할까도 생각이 되고 뭐 그렇지만 하여튼 이미 있는 일은 이미 있는 일입니다. 나는 내 자신은 그렇게 아쉬움이 있지만은 다른 뭐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정리해가지고 또 저 사람이 어떻게 지내왔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가, 또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까지 이런 거를 유추해보는 그런 시기가 되니까 한 면에서는 고맙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남은 10년이 될지 뭐 얼마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그림하는 사람은 또 하나 생각을 하는 건 우리가 이 정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뭐 뭘 껄쩍거리면서 자기 생각을 펼치겠죠. 그게 좀 어떤 면에서는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